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증시가 지수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던 날은 아니었는데 워낙 많이 올랐던 다음 날이기 때문에 시장이 추세를 갖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많이 오르면 매물이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좋게 보면 그 매물을 잘 받아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우선 이제 물가 지수가 되게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 전월 대비 1.4%, 예상치가 1.1%였거든요. 전년 대비 11.2%,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물가를 봐도 이제 전월 대비 1.0, 예상치가 0.5였으니까 되게 차이가 나는 거였고, 전년 대비는 9.2%, 역시 예상했던 게 8.4%였으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가 지표가 피크 친 것 같다, 이런 어떤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실제로 이제 항목을 보면 에너지가 지금 5.7%나 이제 급등을 해서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은데 3월 대비 국제유가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든 소비자 물가 지수든 예상치보다 얼마나 더 나왔는지 덜 나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가는 인플레이션은 피크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제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쉽게 밀리지 않는 그런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리와 유가가 조금 안정되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 올라가긴 했는데 여기서 쭉쭉 올라가기보다는 최근에 95달러, 105달러 요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좀 갇혀 있다라면 그런 대로 이제 국제유가도 좀 안정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시각이 있고, 다음에 이제 채권 금리도 2.8%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주춤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좀 불안했던 요인들이 완화가 되면서, 이게 이제 완화가 됐다라는 건 사실 상승이라기보다는 반등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주변 요건들이 완화가 되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고, 그 반등을 쉽게 내주지 않는, 버티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오늘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제 월러 그 연준 이제 이사의 어떤 발언이 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0.5%포인트 인상해야 되는 거를 당연시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이게 경제가 감당 가능하다, 미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금융시장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질서 있게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예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기습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깜짝 놀랄 만한 조치는 취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충분히 소통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금리라든가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는 않았는데, 연준 인사들이 최근에 자꾸 매파적인 발언하는 게 시장하고 저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이 적응해가는 과정이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투자들의 판단도 지수가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양시장 다 팔고 선물도 팔고 콜 팔고 풋 사고 이런 형태를 보였죠. 오늘 나온 거에 비하면 지수는 선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보면 오늘 잘 보시면 대형주 지수만 빠졌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지수만 마이너스였고 중소형 업종 지수는 오히려 소형 업종 지수는 1%나 올랐거든요. 그럼 대형 업종 지수는 왜 빠졌느냐? 이게 보면 삼성전자가 오늘 9포인트 뺐고 SK하이닉스가 2.7포인트 뺐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목이 12포인트를 뺀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또 대형주들은 플러스 난 종목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보면 만기일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만기일 때문에 종가를 최대한 자기네들 수익에 유리하게끔 맞추기 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찍어서 시장을 누른 거다. 그럼 왜 LG에너지솔루션은 왜 저러는데? 저건 외국인 지분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자기들이 충분히 갖고 있는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종목으로 이제 지수를 좀 누른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중국이 조만간 경기 부양한다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미리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만기일이라는 게 시장의 어떤 변수로 좀 작동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슈를 좀 살펴보면 시장은 박스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2600, 2900 사이, 2750, 그게 이제 같은 재료로 반등할 수 있는 최대치. 그럼 설령 빠진다 하더라도 2670포인트 전후가 같은 재료로 빠질 수 있는 최대치.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이틀을 깨기 위해선 위든 아래든 새로운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4일 동안을 보면 금액으로는 계속 매도인데 수량으로는 매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소형주는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형주는 팔고.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 그러니까 아예 매도 쪽으로 작정을 하면 대형주고 중소형주고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주 쪽을 사고 있다라는 거는 외국인들의 약간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조금. 그리고 매도하는 것도 사실 오늘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 규모가 2,500억이었잖아요. 근데 2,500억이 정확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매도 규모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을 빼고 난 외국인들은 조금 뭐 들어오는 조짐도 일부는 있다. 근데 저거는 최종 확인은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박스권 이상 어렵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이끌어내려면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현실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 물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채권금리도 채권금리는 뭐 결과적으로 보는 거니까 지금 뭐 곡물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밀어내려고 연준에서도 노력하고 뭐 각국에서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 노력이 힘을 발휘해서 인플레이션이 꺾였구나 이런 어떤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제유가의 움직임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리오프닝에 가까운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다. 오늘 장중에 그런 찌라시 많이 돌았잖아요. 실제로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리오프닝이라는 게 되면은 굉장히 뭐 여러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뭐 화장품주를 비롯해서 뭐 일부 뭐 여행 항공주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을 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뭐 제로 노출로 볼 거냐, 새로운 출발로 볼 거냐,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이 된다라는 거는 1분기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방역 강화를 좀 풀어주긴 했지만 완전한 방역 풀어준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 이후에 내수가 좀 더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기대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종목 그리고 여기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반응을 하느냐 이것도 좀 봐야 되겠고요. 오늘 뭐 곡물주가 움직였고 화장품주 같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의 일부가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애플 관련해서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거나 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해외 대규모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이게 골고루 하나 인플레이션에 반응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에 반응한 거, 이제 투자에 반응한 거 이제 각각 하나씩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합으로 계속 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정한 어떤 나쁜 재료에 반응하는 것보다 이런 어떤 조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지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방송을 따로 하나 뽑으려고 준비 중인 건데 그냥 하이라이트만 보여드리면 바이든 지지율이 지금 38% 최저 수준으로 빠져 있거든요. 사람들이 뭐에 조금 불안해 있나 봤더니 이제 아무래도 생활 물가 같은 거,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두 개 합치면 결국엔 물가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이민이라든가 일자리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쭉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11월에 또 중간 선거도 있고 해서 바이든은 엄청나게 물가 잡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뭐 저렇게까지 하면 잡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반대되는 종목이 뭔지도 자꾸 좀 찾아보는 그런 대응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방송 뽑아서 나중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반드시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